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재판을 향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대선 개입 의혹으로도 비판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여권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대법원장 개인의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며 자진 사퇴를 거론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이런 요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선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은 당대표까지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 원장이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다,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여권에서는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까지 더해지면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법부 사이 대립각은 한결 더 가팔라졌습니다. 박근혜 재판 때와 달리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조희대 사퇴론을 놓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가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민주당 공세에 힘을 실었고, 우리 총리께서도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독재의 시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가 나온 것이 결국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독재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대통령실도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전방위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직접적인 참전은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조 원장에 대한 여권 내 불신이 깊은 만큼 거취 문제를 둔 공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보수 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역시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규재 전 주필은 이틀 전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는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정 전 주필은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기현 판사가 일으키는 잡다한 소음을 방치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내란 주범 석방이라는 놀라운 판결을 시행했고 재판을 끌면서 정의의 실현을 무작정 미루고 보는 태업을 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 전 주필은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누가 그날의 황당한 판결을 잊을 것인가? 조희대는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우리가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버리고 말겠다는 듯이 재판을 강행했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로 그 순간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격을 상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주필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용한 사법부다운 그리고 내밀한 선동을 통해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누차에 걸친 오류를 자각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란다. 사퇴할 기회라는 것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총리님, 사법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언,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 등 5대 개혁 과제를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대법관들이 한 분이 하루에 숫자로 보면 9건 정도의 사건이 배당될 정도로 사건이 많고 그래서 사건 적체가 심하다
라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와서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제기가 오래전부터 있던 것을 듣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적체로 충실한 심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대법관 지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총리님,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을 전원회부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단 9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이 일사불란하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했습니다. 이른바 사법 내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인데 책임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가 개최되었지만 사법 내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가 없었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그 당연한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란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이 그에 대해서 또는 사법부와 어떤 목소리도 안 나왔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던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망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당시 판결문에 보면 소수 의견을 낸 두 분의 대법관이 심리가 충분하지 않다. 대법관들끼리도 토론이 없었다는 취지를 판결문에 기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법이 정치화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 앞에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제가 중시했던 각각 사건에 대한 태도보다도 내란 그 자체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 그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이 크다 하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은 사개특위를 운영하고 있고 곧 사개특위에서 안이 확정돼서 법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개특위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냐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법원이 윤석열 일가의 비위 행위와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 소송 등에 제대로 판단만 했어도 내란은 방지됐을 것이고 내란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공개적인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자 여권이 재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조희대 사퇴론에 가세했습니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 같은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자 강유정 대변인은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언 속 원칙적 공감이라는 표현을 두고 대통령실도 조희대 사퇴론에 공감하는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강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갖고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며 그러한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력으로선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대법원장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 아닐까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에서 소위 조희대의 난,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로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을 때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가 올린 조희대 사퇴 권고문 중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한다고요? 재판 독립을 해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습니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3.15 부정선거, 부정부패의 책임을 물어 이승만을 하야시켰고 당시 내무부 장관은 사형당했습니다. 내란숙의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전두환, 노태우 씨를 단죄했고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박근혜,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입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죄가 내란 외환죄 아닙니까?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 석방시킨 지기현 판사가 잘한 겁니까? 박근혜 재판 때와 달리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입니다. 입법사항이 위헌입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기현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꾸짖는 듯한 문영배 전 헌재 재판관의 일침을 소개합니다. 법관들이 언제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1970년대나 80년대는 검사가 건네주는 쪽지를 보고 독재 정권 입맛에 맞게 그대로 판결하는 법원이었습니다. 고작해야 1990년대 민주주의를 위하여 자기 한 몸 바쳐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요즘 진보 성향 판사들이 뭔가 있는 척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민중과의를 목청껏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법관들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거리와 일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판사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검사가 전해준 쪽지대로 판결한 판사에 의해서도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고문 경찰과 정치적 신여를 자임했던 정치 검찰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피 흘리며 목숨 바쳐 싸운 국민들의 소중한 업적이고 결실입니다. 오늘의 시대 정신은 내란 척결입니다. 내란 척결, 민주주의 확립보다 우위에 선 가치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내란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당대표가 했다면 상당히 정치적 무게도 실린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네. 이제 조희대 처음에는 이게 다 직위원 판사로서 촉발됐죠. 구속 취소 사태. 그렇지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야말로 그러한 사태를 만든 어떻게 보면 방조하고 뒤에서 교사했다고 또 의심받는 사태의 원흉입니다. 제가 항상 검찰을 비판하면서 어떤 분은 검찰 이무기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그 이무기 죽이고 나면은 그 뒤에 숨어서 이제 따리를 틀고 있던 진짜 용이 나올 거다. 그게 이제 법원이다. 그렇죠. 일반 시민들에게는 검찰이 도드라져 보이지만 그렇죠. 그거 다음에 또 만만치 않은 그래서 원래 뭐냐면 판사들은 잘 안 보이죠. 끝판왕 깨고 나면 원래 숨겨진 최종 보스 한 번 더 나오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법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보십시오. 보통 지금 조희대라든가 이런 법원장 회의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뭐 국회나 정부에서 자꾸 법원을 흔들면 안 된다라는 말인데 원론적으로 진짜 기가 막히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자 보세요. 평상시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으면 굉장히 말이 맞고, 이런 굉장히 보통의 상황에서 국회가 무슨 특별 재판부를 만들겠다느니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된다느니 사퇴해야 된다느니 이런 말을 하면은 오히려 그 말을 한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욕을 먹을 거예요. 지지율 폭락할 것이고. 근데 지금 보세요. 폭락은커녕 오히려 전담재판부 해라 라는 여론이 지금 막 끌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누가 촉발한 겁니까?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거지 않습니까? 12.3 계엄 때 조희대 대법원장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오히려 내란에 지금 동조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서부지법 자기네 법원이 침탈돼서 불타고 막 무너지는데 조희대 뭐 했습니까? 입이 한마디라도 했어요? 서부지법 한번 와보기라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이상한 해괴망측한 계산법으로 내란 수계를 막 풀어줘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법부 독립을 논합니까? 주권자인 국민들이 그래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부응해서 국회랑 대통령이 전담재판부나 이런 걸 논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면서 그거를 비판을 한다는 것은 범죄자가 오히려 무기를 드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호응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당연히 조희대와 직위원은 사법은 공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공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정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법부에서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이제 공정하게 보이는 거에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조희대 직위원은. 그러면 주권자의 신임을 배반한 건데 물러나야죠. 근데 안 물러나고 버티고 있으니까 국회랑 대통령이 정부에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법부 독립이라는 게 그 부의 독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관의 독립, 법관이 그렇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독립하여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헌법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선거법 위반을 파기환송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후보 자격도 박탈당할 것 같다는 위기 상황에서 항소심 법원에서 냈던 입장문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법원 안팎의 간섭과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겠다. 그럼 법원 안에서도 간섭이 있고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적 의미는. 원래로 하자면은 재판의 독립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법원 내부로부터 법원 그 행정 절차로부터의 독립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법원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조희대 같은 경우 제일 크게 실수한 것,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그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려면 정치에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선거에는 절대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사법부는 단 한 번도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바가 없어요. 그렇죠. 공부 잘한다는 이유로 임명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지위가 지금 의전서열 보면은 국회의장 다음까지 올라가는 아주 최고위층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적어도 정치나 특히 선거에는 절대 개입을 하면 안 되는데 조희대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 실질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사실상 국민의 선택지에서 빼버리려고 했잖아요. 두 번째, 그래 나중에 실패를 했는데 국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실패를 했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선거에 개입을 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 그 확정 판결이 언제 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바로 다음날 확정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다음날 확정 판결 날 거라고 공표는 언제 했느냐? 자,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사전투표하는 날 있죠? 사전투표 첫날 그게 나왔어요. 사전투표 하는 첫날. 그러니까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선거에 개입한 거예요. 네. 선거에 개입한 자가 어떻게 사법부 독립을 떠버립니까? 그거는 이미 이미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고 더 이상 독립 얘기를 할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어디 감히 국민들의 선택지를 좌지우지하려고 해놓고 감히 판사 따위가 국민들의 선택지를 좌지우지하려고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독립운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판사는 존중하지만 선출직이 아니라는 의미. 그러니까 임명권자인 윤석열에 대한 의리, 아니면 본인의 소신, 이렇게 분석하시나요? 이 부분은요, 사실 어느 게 중요하다, 의리냐 소신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계엄 사태 터지고 난 직후부터 법조계 특히 이제 이게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법조계 교수들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은 어찌되든 이제 살리기 어렵겠는데 그러면 이재명도 같이 날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계속 많이 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자리에 판사들이 많이 껴 있었고요. 그런 자리에 조희대 대법원장 측근이나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끼어 있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렸어요. 이거는 누구의 의지인지는 떠나서 저희가 방송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좀 추가로 전해드리면요. 제가 사실 눈앞에서 봤어요. 어느 교수님이 판사 두 분 앉혀놓고 이재명은 이제는 이재명 날릴 차례 아니냐라고 다그치는 걸 제가 현장으로 봤어요. 공평하게? 예. 그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듣는 분이 부장판사급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기겁을 했는데 근데 그런 상황을 제가 한 세 번 정도 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 중에는 고법부장 판사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법원 또는 법조계 되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특히 법조계 내에서 이제 조금 적폐라고 할 만한 사람들한테는 일반적인 상황. 윤석열 이제 살리기는 어려워졌고, 그럼 똑같이 이재명은 날려야 되는 거 아니냐? 법원에서 날릴 거냐? 날려라. 선거법 이게 제일 좋겠네. 그거를 사실 1월 달부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찌나, 근데 설마 했는데 설마 하는 상황이 그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희대의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법원, 특히 수뇌부, 특히 고위층으로 갈수록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이건 조희대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 전체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 떠나서 서부지원 폭동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왜냐하면 자기네들 근거잖아요. 근거가 허물어지고 물리력 사용 폭력을 통해서 그리고 영장 발부 판사를 잡아다가 몹쓸 짓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면 수장이면 수장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형편 없는 사람 같습니다. 폭동 때 그 극우 윤호개인 시위대가 아니라 만약에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그런 사태를 일으켰다. 민주노총 절대 그런 일을 할 일이가 없지만, 아니가 없지만, 역사적으로도. 예, 네. 그런 단체가 그런 일을 벌였다라고 하면은 어땠을까요? 네. 이거 아주 정말 쇼스로 한번 제작하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이었다면. 그럼 조희대가 무슨 아예 그냥 바로 맨발로 달려와 가지고 서부지법을 보고 엄벌해야 된다고 성명을 내지 않았을까요?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 이 브리핑이 끝나고 1시간여 만에 또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가 질문에 대한 답이 1차적으로 끝난 겁니다. 조희대 사퇴 요구에 대해 여당과 대통령실이 뜻이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부연 설명에 나선 건데요. 두 번의 브리핑이 필요할 만큼 뜨거운 감자가 된 조희대 사퇴론.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사퇴를 요구하거나 지금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조금 전 대정부 질문에서도 정치권은 이 문제를 놓고 맞붙었습니다. 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두고 질의가 오갔습니다.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당에서 쿵 하고 던지니까 대통령실에서 짝 하고 맞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도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총리는 얼쑤하고 답한 거네요. 당정대가 쿵짝 얼쑤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제가 무엇이기 때문에 물러나야 됩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물러나라 하는 정권은 저는 보다 처음 봅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뉴스에 오르내렸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주말 지나고 갑자기 오늘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이 좀 급물살을 타는 것 같아요. 여당에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죄라고 보자면은 내란범인 윤석열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다라는 원죄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 지기현 판사가 보였던 내란 재판 과정에서의 졸속적 행동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율하지 않는 대법원에 대한 불만, 그리고 과연 이러다가 내란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우려, 이런 부분이 작동했고요. 그리고 사법개혁안을 국회에서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라는 의심, 이런 것들이 중첩되어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전국 대법원장 회의가 있었고요. 약 7시간 넘게 진행이 돼서 밤에 그 결론이 외부에 공개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의 뜻을 전국 법원장들이 모았는데, 김동원 의원님, 그 결과 때문에 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이 커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영향이 충분히 있죠. 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사실상 지금 현재의 이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듯한 그런 그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의 뒷배경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떡하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파기환송, 그것이 주된 원인이다라고 지금 집권 여당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또 한 가지 지기현 판사,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석방을 유도를 했던 바로 지기현 판사, 그 뒤에 대법원장 조희대, 이런 분들이
그대로 놔두면은 이거 큰일 난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까지 또 다시 불씨가 타오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전국 법원장 회의 때 우려 섞인 그런 그 결론이 나온 거에 대해서 바로 지금이 타임이다라고 이른바 당, 정, 대 공이 지금 집단 공격을 하는 그런 양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조기현 의원님.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고 방금 김동훈 의원이 언급했는데 결국 그 유죄 취지 파기환 송심 논쟁과 연장선상이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이 재판 파기환송심과는 무관하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까지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입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무관한 얘기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론은 갑자기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죠. 대법관 증언을 내용을 하는 사법개혁안은 20대 국회 때부터 계속 제기돼 있고 이 법안도 계속 제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사법개혁 과제였습니다. 비상계엄 내란 과정에서 이 지기현 재판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전례 없는 일이고요. 법률과 헌법에 맞지도 않고 법관의 양심에 반하는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직선거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절차요. 이 역시 어떤 대법원 사건의 파기환송 절차가 이렇게 진행된 전례가 없습니다. 9일 만에 결정이 됐고요. 대법원의 이 사건 접수 이후에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 합의가 됐고 2번 만에 전원합의체 결정을 해서 9일 만에 파기환송을 합니다. 이런 사건 처리 절차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 파기환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개입을 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 뒤로 계속 그때부터 사퇴 요구를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특혜 시비라든가 지기현 재판부의 비위 의혹 관련된 감찰 요청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에 응답하지 않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독립권 침해란 주장으로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다고 하면 과연 대법원장으로 사법권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지킬 의지가 있느냐? 지금까지 계속 제기됐던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대법원장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강한 어떤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당 일각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일부 지도부의 사퇴론까지 연결된 겁니다. 예,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간에 계속 국민적인 우려나 또 개선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다. 김기용 의원님, 이 배경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고 민주당 패널 말씀하셨습니다. 대법관을 증언하는 문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체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한 이후에 이렇게 대법관들 증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요, 대통령이 하더라도 법 앞에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력의 서열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권력 서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의전 서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서열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느껴지냐. 국민을 말씀하시지만 선출 권력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임명된 사법부로부터 내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자락을 깐 겁니다. 그 자락을 깔아주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어대고 끌어내리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저번 대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 탄핵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냥 기존에는 이른바 그 진보 정부에서 본인들한테 불리한 어떤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역사의 법정에서는 우리가 무죄다. 그리고 양심의 법정에서는 우리가 문제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뉴 노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법부를 그냥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선거 과정에서 대선 거치고 나서 그 부분이 일단락 된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내란 특별재판부에 관련해서 이 부분을 관철시키자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역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사법부가 독립적인 어떤 입장을 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의 수장을 사실상 끌어내리고자 하는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까지 배웠던 상권 분립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수의 폭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요. 있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사법부를 능멸하거나 사법부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박수영 의원님. 일단 아까 권력의 서열이 있다라는 건 백일 기자에게는 언급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위는 물론 주권자 국민이라고 국민이죠. 전제를 깔고 했습니다. 네. 이런 것 같아요. 이미자 의원이 정청래 대표가 쿵 하고 던지니까 대통령실에서 짝 하고 받았다는데 제가 봤을 때 짝 하고 받은 것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인 것 같아요. 예. 정쟁하고 싶어서 늘 준비하고 싶었는데 민주당에서 던져주니까 지금 신났어요. 이걸 가지고 억지로 대통령까지 엮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조기현 변호사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 임기가 대법원장 임기보다 길기 때문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통령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또 구별하자면은 김민석 총리도 여기에 대해서 사퇴라는 구체적 단어를 써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애초에 그 대법원에 가졌던 개혁에 대한 저항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대법원장의 진퇴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말을 주워 담아버립니다. 예. 즉 이야기는 당정대가 아니라요. 민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대법원 개혁을 놓고 갈등하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하는 것이 맞고요. 상권 분립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상권 분립이라는 것이 서로 간섭하지 말고 견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행정부는 사법부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야 됩니다. 다만 국회의 영역은 행정부에 대해서도 감나라 배나라 합니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당과 국회는 당연히 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야당은 이것을 정쟁으로 받았고 정부와 대통령실은 별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마침 대통령실 브리핑을 말씀하셨는데 그 장면 준비돼 있습니다. 원칙적 공감이라는 표현을 두고 저도 아침에 이제 속보 문자를 봤더니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의견에 원칙적 공감이다라는 식으로 제목이 줄여서 이렇게 팝업이 뜨다 보니까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강유정 대변인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브리핑을 재차 열었습니다. 한번 추가 설명까지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 의견은 아직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러나 상권 분립에 있어서 선출된 권력이 어떤 의사에 대해서 표명을 한다면 임명 권력을 일단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원칙적 공감이란 얘기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원칙적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원칙적 공감이라는 그 목적 대상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대한 공감이라기보다는 어떤 의사 표명이나 국민적 우려 같은 게 있으면 돌이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 의견에 대한 공감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사퇴 대법원장 이야기는 절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김민석 총리도 국회에 답변해서 그런 이야기는 아예 하질 않았지 않습니까? 김기웅 의원님,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사퇴론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은 또 가능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그 대변인께서 두 번째 브리핑을 할 때 우리는 명시적으로 정치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사퇴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기자 생활을 했지만 아침에 브리핑을 할 때 대변인실에서 정무수석실과 제가 볼 때 민정수석실의 이른바 피지를 받습니다. 그쪽의 입장을 가지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홍보수석실에서 그 문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첫 번째 브리핑 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을 조금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실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실언인지 아니면 기자들이 오보해서 그렇게 제목을 단진 모르지만 충분히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의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기자들이 오늘의 브리핑만 보고서 기사 제목을 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는 않겠구나.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 민주당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당대표나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만큼 그 부분과 일정 부분 궤를 같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 물론 대통령실이 사퇴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은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은 하긴 했습니다. 특별한 입장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그걸 전제로 하고 이어지는 부연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분 나쁘면 안 됩니까? 비판적이면 안 됩니까? 왜 법원은 신성가족입니까? 비판적인 입장 가져도 됩니다. 다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태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라고 밝혀버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하고 있다라고 역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당정 갈등이라고 또 비화될 수도 있고 이런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감정이 상했다는 측면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고 사법개혁에 저항하고 있고 조기현이 아니죠. 갑자기 죄송합니다. 지기현 판사가 보이는 행태가 우리가 봤을 때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 의심을 갈만하지 않습니까? 예. 참고로 지금 맨 오른쪽에 앉아 계신 민주당 패널 성함이 조기현 변호사님입니다. 제가 짧게만 예, 김동근 의원님. 이거는 논란을 자초한 것이죠. 대통령실에서. 이른바 삭제 후 또 복원을 했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따라서 기자들이 반발을 했죠.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누가 봐도 이것은 우리가 단문과 복문의 차이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게 이 문장의 뉘앙스가 이거는 사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복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의로 삭제를 했다가 기자들의 반발이 있고 왜 이것을 임의로 이 속기록을 삭제를 합니까? 라고 하니까 또 슬그머니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복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정인 저 강유정 대변인을 제가 지칭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대통령실에서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지금 좀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 대통령보다 짧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 그것을 그렇게만 볼까요? 바로 조희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원천 근원이 뭡니까? 파기환송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하고 연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5년 동안 재임 중에 있는 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어떻게 어떤 불씨가 살아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조희대는 안 된다. 조금 아까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 대법원장 자리가 그렇게 대단한 자리입니까라고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대법원장이란 그 자리 자체가 대단하지 않은 자리라고 하면 왜 저렇게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합니까? 임기가 거의 2년이나 남은 사람을.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서로의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요. 지금 사법개혁 얘기를 하지만 거기를 한꺼풀 들여다보면은 조희대, 지기현은 안 된다, 눈에 가시다라는 그 알맹이가 들어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이 대통령 임기가 더 길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분석에 다시 반론을 제기하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다시 재반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임기까지 사실 따질 필요가 없는 게요. 예. 재임 중에 뭐 재판을 재개하라는 또 요구도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판단, 그러니까 5개 재판을 정지를 각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지만 사법부의 대법원 자체에서 어떤 판단이 없었다면 그렇게 일괄적으로 재판 정지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헌법 84조의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재판의 정지까지 포함한다는 대법원 자체 판단, 그리고 각 재판부의 판단에 의한 결정이었던 겁니다. 이걸 다시 되돌려서 재판을 재개한다고요? 아니면 또 재판이 재개된 아니면 이후 재판에서든 뭐 어떤 유죄의 어떤 심증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고요?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 스스로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재판이 재개된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없지만, 그리고 이제 임기 끝나고도 그 이후에 바뀐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사법개혁 또 내란 전담 재판부의 설치 이슈를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 재판 문제와 연결시키는 건 매우 정략적 정치적 공세일 뿐이죠. 전혀 사실과도 맞지도 않고 그런 방식으로 전개되지도 않을 사안을 굳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연계시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사법개혁이라든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대응 논리가 궁색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앞서 저희가 브리핑을 2번 하게 됐다고 전해드렸는데 추가 브리핑 직후에 이제 보통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정확한 공통된 브리핑 내용을 보도할 수 있게 속기록을 기자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여기서 원칙적 공감이라는 표현이 삭제돼서 제공이 됐다가 기자들이 항의를 해서 다시 포함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동원 위원님. 네. 그러면 이 원칙적 공감이라는 게 계속 앞에 오늘 오전 상황, 그러니까 사퇴 자체에 공감한다라는 오해를 낳다 보니까 아예 이걸 삭제했을까요? 삭제해서 속기록을 제공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아주 난처해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문구를 삭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른바 이 공적인 문서거든요. 예. 속기록이라는 것은. 근데 이것을 기자단하고 무슨 어떤 수기 과정 뭐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삭제를 했는데 그 뒤에 기자단들이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도대체 앞뒤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왜 삭제를 했느냐, 이유를 정확히 얘기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한 25분 뒤에 슬그머니 복원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아마 대통령실 대변인 측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씨가 더 튀면 안 된다라고 자체 판단을 해서 막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더 스텝이 꼬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대변실에서 뭔가 좀 오늘따라 좀 삐걱삐걱하는 분위기가 기자단에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좀 들리는 분위기가 좀 있으십니까? 일단은 이 이야기가 대통령실에서는 사전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알기로도 다른 브리핑을 했다가 네네. 기자의 질문에 그렇죠.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대법원장 그렇기 사태 때문에 이슈가 나왔습니다. 앞서 이미자 의원이 하신 이야기처럼 쿵짝이 절대 아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쿵짝은 장동혁 대표가 짝하고 아주 흔쾌히 받으셨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 김경희 의원님. 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지만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중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법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국민들이 볼 때는 네, 나중에라도 재판이 진행되면 유무죄에 대해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사법부의 시옷 발음도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얘기를 하면서 권력서열을 얘기해서 사실상 행정부 대통령이 국민들의 어떤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위에 있다고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법부에서 나중에 유죄를 내린다고 했을 때 나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게 문제거든요. 결국은 오늘의 대변인실에서의 어떤 입장이 제가 볼 때 원만하지 못했던 건 뭐냐?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사법부를 어떻게 본다면 사법부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또 하고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반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내란 재판부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기현 위원님. 내란 재판부 추진 계속 속도가 붙는 것 같고 오늘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뭐 당 안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논의돼서 결정된 바는 아니고요. 예. 전반적으로 지난주 이 법관 회의에서 나온 지금 사법부의 입장과 태도를 보면서 과연 이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를 민주당의 단순한 정치적 주장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문제 의식의 출발에 대해서 사법부가 최소한의 성찰도 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비판이 당내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건희 특검에 의해서 수사돼서 기소되는 사건들 또한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고 법률과 헌법에 의해서 법관의 양심에 따른 결과를 국민들께 보일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도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와 관련된 요구를 할 때에도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응답했다고 하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법원 조직법에 의한 전담재판부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설치를 하고 이 논란을 해소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무리하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정치적 주장인 것처럼 국회에서 계속 이 상황을 만들어 온 거고요. 지금 이런 태도가 사법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이 반대 또 내란 전담재판부의
유연성 논란으로 확대시키고 있다고 하면 이후에 김건희 특감이라든가 해병대 순직 특검의 수사 결과 또한 예. 재판으로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장이 과연 현실로 실제 입법화될 수 있을 때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사법부의 태도를 보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해친 이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사안의 심각성을 지금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특검이 기소했을 때 여러 내란 혐의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까지도 우려를 하고 있는 목소리는 또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동원 의원 요거 마지막으로 짚고 이 주토크 2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의 반응 또는 향후 어떤 뭐랄까요 리액션이라고 할까요? 거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당분간 서로 신경전을 펼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대법원장을 중도에 저렇게 갈아치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 국민들의 눈높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거에 관련된 여론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임기가 남은 최후의 사법 보류인 대법원장을 중도 낙마시킨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이게 상당하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이 칼을 들고 공격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사법개혁, 대법관을 늘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또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씩 이 국회를 통과하는 거에 초점을 주되 대법원장을 낙마시킨 것은 일단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확전을 해서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를 중간에 옷을 벗기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식적인 어떤 코멘트는 아직 나온 게 없고요. 지난주 금요일 12일에 재판 독립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라고 밝힌 것이 공식 석상에서의 공개된 발언은 현재까지는 마지막입니다. 보통 또 이런 사안이 있으면 출퇴근길에 미리 조율해서 기자단이 붙어서 코멘트를 듣기도 하는데 그런 게 나올지도 잘 모르겠고요. 박준영 의원님 한마디. 재판 독립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기현 판사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있는데 뭐. 네. 실제로 그러면은 여당에서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해서 사퇴합니까? 안 할 거잖아요. 그럼 야당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무슨 물러나라 소리 하는 겁니다. 원래 정당이라든가 국회 영역이 그렇게 목소리 높여가지고 구호 외치고 하는 곳입니다. 다만 저는 민주당의 전략이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도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난 이후에 사법개혁의 절차를 원만하게 갖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공격하고 난 뒤에 법을 만드는 방법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끌고 갈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여당일 때는 정치적 공방도 중요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사법 개혁을 하는 게 실적을 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걸 제가 봤을 때는 길게 끌고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짐작이 듭니다.